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민주당 미국의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뛰어난 스피커들의 경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다양한 스피치의 롤 모델들이 있어서 그 스피치를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우리는 좀 그런 사회가 잘 안 돼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기 위해선 7분 이상의 스피치가 필요합니다. 메타인지로 봤을 땐 3분, 5분의 짧은 암기식 스피치가 아니라 좀 긴 호흡에 그때는 나의 애티튜드, 태도와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전당대회들에 보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뛰어난 스피커들, 인권 변호사 출신들의 스피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쇼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큰 흐름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큰 흐름은 Who will fight for me? 누가 당신을 위해 싸워줄 것인가? 해서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라든가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도 다 그 결이었죠. 트럼프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지 당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는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해리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 좀 스피치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스피치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 해리스와 오바마의 스피치를 비교해 보자면 크게 프레임과 키워드와 자기 노출로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프레임과 자기 노출과 키워드가 있는지. 이거는 명 스피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스피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프레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핵심 메시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노출, 에피소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성 발음은 그 다음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해서 막 소리로 울리고 이것도 원 오브 댐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는다는 거죠. 프레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리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브릿지 멘트와 결이 좀 약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경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 시절에 내가 인권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엘리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비판, 정책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은 추상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층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또 이민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시카고에 오니 반갑다. 자기 고향임을 강조하면서 큰 박수를 유도하고요. 바이든 양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칭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브릿지 멘트가 나오죠. 지도자의 덕목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해리스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해리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꾸준히 빌드업하고 마지막에 에피소드로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프레임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는 약간 브릿지 멘트라든가 연결고리가 약했다면 오바마는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카고 우리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고 어떤 베네핏을 줬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의 역량이 느껴지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Who will fight me? 당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럴까요?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쭉 얘기하고 하지만 해리스는 하는가? Yes, she can. 그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그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산층과 미국의 소소한 가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 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인데 뭔가 임팩트가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바마는 뭐였죠? Yes, we can을 썼지 않습니까? 이번엔 Yes, she can. 그녀는 할 수 있다. 해리스가 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부각시켰고요. 앞서 강조한 것처럼 Who will fight for me? 당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빌드업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기 노출인데요. 언론들이 많이 비판들을 했습니다. 공감적이었지만 완벽한 공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본인의 경력, 그러니까 검사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왔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일반 서민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이야기와 본인의 이야기를 뭔가 연결하면서 소소한 중산층의 의미를 뽑아냈다면 더 인사이트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어떻게 했냐면 쭉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누구야? 우리의 삶의 미국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텐더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저의 어머니와 저희 와이프의 어머니, 미셸 오바마의 어머니와의 일상적인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백인 어머니와 흑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손주를 가르치고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가치다. 이 미국의 가치를 지킬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스피치를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오바마의 연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Who will fight for me 한 다음에 약간 유머를 섞습니다. 막 얘기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다. 트럼프는 이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칠 사람은 아니다. 당신을 위해 누가 싸워줄 것인가는 해리스나 우리 민주당들은 고민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이미 그 영화를 봤다. 그러니까 4년의 트럼프 재임 기간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편은 대개 그렇듯이 형편없다. 그러니까 4년을 더 맡기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해리스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당신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해리스와 오바마 뭐 잘했습니다만 오바마는 좋은 스피치의 특징들을 잘 알고 본인이 잘한 것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스피치나 연설을 꾸미셔야 된다면 첫 번째 보다 프레임, 전체 브릿지 멘트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집중한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사람은 집중하지 않아요. 연설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이 얘기한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자기 노출,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프레임과 구조를 가지시고요. 향후에 정치인이나 다른 좀 유명한 사람들이 스피치를 할 때 분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